이 글씨, 제가 새긴 겁니다. 정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박성호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시계는 제가 고아원에서 받은 겁니다.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시계 뒷면을 가리켰습니다. 제 아들이 민수였습니다. 김민수,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생활이 어려워져서 이 시계를 팔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다른 직원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 그리고 운명적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한 사립대학교의 정문이 열리기도 전인 새벽 5시, 가로등 불빛만이 캠퍼스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을 묵묵히 걷는 한 사람이 있었죠. 낡은 청소복을 입은 여인, 김정자였습니다. 올해로 65살.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등, 굽은 허리, 그리고 낡아 빛이 바랜 청소복.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정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청소도구가 가득 담긴 수레를 밀며 본관 건물로 향했습니다.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주머니 속엔 낡은 고무줄로 묶은 머리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머리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군대 제대 후 건네준 것이었죠. 엄마, 일할 때 머리 흩날리지 말라고요. 그때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정자는 머리끈을 만지작거리며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본관 건물 정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3층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정자는 벽에 붙은 게시판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공모전 수상 소식, 동아리 모집 공고, 교수 초빙 안내문. 그 글자들을 보며 정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도 여기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요. 3층에 도착한 정자는 첫 번째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강의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필 가루 냄새, 책 냄새, 그리고 젊음의 냄새. 이 냄새를 맡을 때마다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배움은 멀리서라도 좋습니다.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까요. 정자 자신은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죠. 어릴 적 학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바라보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수만큼은 달랐습니다. 민수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늘 반에서 1등을 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했고 유학까지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자는 걸레를 적셔 강의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책상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민수도 이런 책상에 앉아 공부했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정자는 강단 위로 올라가 칠판을 닦았습니다. 분필 가루가 하얗게 날렸습니다. 그 가루를 보며 정자는 민수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집에서 숙제하던 민수의 모습, 연필을 꼭 쥐고 공책에 글자를 쓰던 모습,
엄마, 저 나중에 크면 선생님 될래요. 민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캠퍼스 나무들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창틀을 닦으며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유학을 떠나던 날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모습. 엄마, 제가 돌아오면 엄마 고생 끝이에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그날 민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유학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민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자의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그저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왔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정자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유학 비용으로 대출받았던 돈, 장례 비용, 생활비,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자는 민수가 아끼던 물건들을 하나둘씩 팔아야 했습니다. 책도 팔았고, 옷도 팔았고, 노트북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가 23생일 때 정자가 선물했던 은빛 손목시계도 팔았습니다. 그 시계는 정자가 1년 동안 돈을 모아 산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생일 전날 정자는 시계방에서 시계를 고르며 고민했습니다. 어떤 글자를 새겨드릴까요? 시계방 주인이 물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민수에게 사랑을 담아 엄마가 이렇게 새겨주세요. 영어로 새겨진 그 문구. To 민수 러브 맘. 시계를 받은 민수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엄마, 이거 평생 차고 다닐게요. 하지만 10년 후 정자는 그 시계를 시계방에 다시 가져갔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고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시계방 주인은 시계 뒷면의 글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귀한 건데 정말 파실 거예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아야 합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시계를 넘기며 정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수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의실 청소를 마친 정자는 다시 수레를 밀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책가방을 맨 학생들, 친구와 웃으며 걷는 학생들, 커피를 들고 급하게 걷는 학생들. 그 모습이 민수와 겹쳐 보였습니다. 정자는 다음 강의실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캠퍼스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신입생들의 설레는 목소리, 복학생들의 반가운 인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정자에게는 바쁜 계절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학기 초에는 청소할 곳이 더 많았습니다. 새로 배정된 강의실, 정리해야 할 교수 연구실, 그리고 학생들이 쏟아내는 쓰레기들. 그날도 정자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수레를 밀며 본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301호 강의실을 청소할 차례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자는 강의실 게시판에 붙은 공지를 보았습니다. 신임 교수 소개 마이너스 경영학과 박성우 교수. 사진 속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정자는 그 사진을 잠깐 보다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뒤 정자는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적셔 구석구석 닦아내고 책상을 정리하고 칠판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청소를 거의 끝낼 무렵 강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게시판에서 본 바로 그 사람, 박성호 교수였습니다. 성호는 정자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정자도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곧 끝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성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정자는 마무리 청소를 서둘렀습니다. 창틀을 닫고 교탁을 정리하고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그 사이 성호는 교탁 앞에 서서 강의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열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자는 슬쩍 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교수였습니다. 민수도 살아있었다면 저 정도 나이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하나둘씩 강의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수레를 밀고 나가려다가 문 옆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성호가 첫 강의를 시작하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민수도 저렇게 강의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호는 학생들을 향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박성호입니다. 앞으로 경영학 원론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성호는 칠판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 강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실함을 요구합니다. 출석, 과제, 시험 모두 성실하게 임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정자는 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민수가 살아있다면 저렇게 했을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호가 강의 자료를 넘기기 위해 노트북을 만지는 순간 정자의 시선이 성호의 왼손목에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손목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은빛의 둥근 테두리를 가진 시계.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 시계에 반사되었습니다. 반짝이는 빛. 정자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계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은빛 테두리, 둥근 모양, 그리고 유리면에 난 미세한 흠집. 정자는 눈을 크게 뜨고 성호의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였습니다. 유리 속에 작은 금 흠집이 있었습니다. 그건 민수의 시계에도 있던 흠집이었습니다. 민수가 대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놀다가 시계를 떨어뜨려 생긴 흠집이었습니다. 이거 어딘가 익숙한데요? 정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자는 수레를 꽉 붙잡고 성호의 손목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시계는 분명 은빛이었고 테두리는 둥그렇고 유리에는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민수의 시계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세상에 똑같은 시계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비슷한 거겠지. 정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수레를 밀고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걸으면서도 자꾸만 그 시계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은빛 테두리, 둥근 모양, 미세한 금 흠집. 그날 하루 종일 정자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바닥을 닦으면서도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화장실을 청소하면서도 자꾸만 그 시계가 생각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밥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동료 청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자 씨, 오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자의 머릿속은 온통 그 시계 생각뿐이었습니다. 설마 그 시계가 민수 시계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판 시계는 시계방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렸을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지? 흠집까지 똑같은데?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청소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도 정자의 머릿속엔 그 시계만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그 시계가 생각났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자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엔 아들 민수의 손목에 빛나던 그 시계가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민수가 시계를 처음 받았을 때 기뻐하던 얼굴, 시계를 자랑하던 모습, 시계를 차고 유학을 떠나던 모습,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그게 내 시계일까? 아니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헛것을 본 걸까? 그날 밤 정자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시계 생각뿐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 내내 정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본 그 은빛 시계, 둥근 테두리, 그리고 유리면의 미세한 흠집, 모든 게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정자는 평소처럼 청소도구를 챙겨 본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301호 강의실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박성우 교수의 강의실이었습니다. 정자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본 그 시계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정자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라 창밖은 어스름했습니다. 정자는 불을 켜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평소처럼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적셔 구석구석 닦아내고 책상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오늘도 박성우 교수를 만나게 될까? 혹시 그 시계를 다시 보게 될까? 1시간쯤 지나 강의실 청소를 거의 끝낼 무렵 정자는 교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교탁 위를 정리하려던 순간 정자의 눈이 어떤 물건에 멈췄습니다. 교탁 한쪽 구석에 손목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빛의 둥근 시계. 바로 어제 박성우 교수가 차고 있던 그 시계였습니다. 정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시계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정자는 시계를 눈앞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은빛 테두리, 둥근 모양, 그리고 유리면에 난 미세한 금 흠집, 모두 기억 속 민수의 시계와 똑같았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시계 뒷면을 보는 순간 정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글씨체로 새겨진 문구. To 민수 love mom. 민수에게 사랑을 담아 엄마가. 정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문구는 정자가 13년 전
민수의 23 생일에 직접 새긴 것이었습니다. 시계방에서 시계를 고르고 뒷면에 새길 글자를 고민하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떤 글자를 새겨드릴까요? 시계방 주인이 물었을 때 정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민수에게 사랑을 담아 엄마가 이렇게 새겨주세요. 영어로요. 정자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시계가 손에서 떨어질 것 같아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건 분명 민수의 시계였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시계가 둘일 리 없었습니다. 같은 모양, 같은 흠집, 그리고 같은 각인. 정자가 직접 새긴 그 문구까지. 이게 어떻게... 정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자가 10년 전 팔았던 그 시계가 어떻게 박성우 교수의 손에 들어간 걸까요? 정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자는 시계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이게 내 시계구나. 엄마가 내게 준 시계구나. 정자는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민수의 시계. 정자는 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가 이 시계를 차고 있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그 시계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매일 차고 다녔고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엄마, 이 시계 진짜 예쁘죠? 친구들도 다 부러워해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그때마다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 어울린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정자는 그 시계를 팔아야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계방에 시계를 내놓을 때 정자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계방 주인이 돈을 건넸을 때 정자는 그 돈을 받으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후 그 시계가 다시 정자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자는 시계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각인된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To 민수 러브 맘. 그 글자 하나하나가 정자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수를 향한 사랑, 그리고 민수를 잃은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자는 시계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를 꽉 안고 민수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정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를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박성우 교수의 물건이었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닦고 시계를 교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떼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민수를 떠나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자는 비틀거리며 강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기대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정자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마 세상에 같은 시계가 둘일 리 없잖아요. 그게 민수 시계가 맞는데 어떻게 저 사람 손에 들어간 거죠? 정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시계는 분명 민수의 시계였습니다. 정자가 직접 선물한, 정자가 직접 각인을 새긴, 민수가 사랑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정자는 한참을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숨이 고를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정자는 괴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도 강의실을 청소하면서도 시계 생각뿐이었습니다. 박성호 교수를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을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나, 혹시 오해를 받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들이 정자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정자는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손목에 차여있던 시계가 보였습니다. 정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뭘 해야 할까?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아니면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시계가 정말 민수의 것인지 어떻게 박성호 교수에게 전해진 건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정자는 그날 하루 종일 박성호 교수의 강의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에 마지막 강의가 끝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오후 3시 정자는 301호 강의실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지만 사실은 박성호 교수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정자는 몇 번이나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꼭 물어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강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친구와 이야기하며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 박성호 교수가 나왔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메고 서류 몇 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저 교수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어 정자를 보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청소하시는 분이시죠?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우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실례지만 교수님 손목에 차신 시계를 잠깐만 봐도 될까요? 성우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계요? 이걸요? 성우는 왼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빛 시계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정자는 눈을 그 시계에 고정했습니다. 네, 그 시계요. 성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시계줄을 풀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시네요.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요. 성우는 시계를 정자에게 건넸습니다. 네, 보세요. 정자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눈앞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은빛 테두리, 둥근 모양, 유리면의 미세한 금 흠집, 모두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여전히 그 각인이 있었습니다. 투 민수 러브 맘.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우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이세요?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글씨, 제가 새긴 겁니다. 성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자는 시계를 꽉 쥐고 말했습니다. 이 시계, 제가 제 아들에게 선물한 겁니다. 13년 전에요. 아들 23 생일에 제가 직접 사서 이 글귀도 제가 직접 새겼습니다.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시계는 제가 고아원에서 받은 겁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
고아원 원장님께서 주셨어요. 기증받은 물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자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제 아들이 민수였습니다. 김민수,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저는 생활이 어려워져서 이 시계를 팔았습니다. 시계방에 팔았어요. 성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민수, 그분이 어머님 아드님이셨군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네, 제 아들이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만 서 있었습니다. 성우는 시계를 바라보았고 정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눈빛이 잠시 맞닿았습니다. 성우의 눈에는 놀라움이, 정자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와 같이 일하는 동료 청소 직원 박순애였습니다. 순애는 청소 도구를 들고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자가 우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자 씨, 무슨 일이야? 순애가 물었습니다. 정자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순애는 이미 대화의 일부를 들었습니다. 아들, 민수, 시계. 그 단어들이 순애의 귀에 들렸습니다. 순애는 박성호 교수와 정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갔지만 계속 뒤돌아보았습니다. 성우는 시계를 다시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아원에 연락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성우는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연락처를 주시겠어요? 확인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메모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어 성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로 연락 주세요. 성우는 메모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성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정자는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말했으니까요. 드디어 진실을 찾아가는 첫걸음을 뗐으니까요. 그날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박성호 교수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교수가 고아원에 연락했을까? 혹시 뭔가 알아낸 게 있을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린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자는 평소처럼 새벽에 출근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강의실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동료 청소 직원 박순애가 자꾸만 정자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순애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뭔가를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순애가 정자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 씨, 그날 박 교수님이랑 무슨 이야기 나눴어요? 정자는 밥을 먹다 말고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였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정자 씨 우시던데. 괜찮았어요? 정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뭔가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자 씨 아드님 이야기 하시던 것 같던데 혹시 박 교수님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정자는 당황했습니다. 순애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나온 이야기예요. 순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불안했습니다. 순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정자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날 오후 정자는 본관 2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안쪽 칸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세 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청소를 계속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대화가 저절로 들렸습니다. 너 들었어? 경영학과 박성우 교수 있잖아. 응, 새로 오신 분? 맞아. 근데 그 교수님 어머니가 우리 학교 청소하신대. 진짜? 대박. 그러면 교수님이 고아 출신이라고 했던 건 거짓말이네? 그러게. 왜 숨긴 거야? 부끄러웠나? 정자는 걸레를 쥔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학생들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확실한 거야? 커뮤니티에 올라왔더라. 청소하시는 분들끼리도 얘기 나온대. 어머니가 청소 일하시는 게 뭐가 부끄럽다고 숨겼대?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에. 정자는 화장실 칸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학생들은 손을 씻고 나갔습니다. 화장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칸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정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정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순애가 다른 직원들에게 이야기했고 그게 소문으로 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박성우 교수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계에 대해 물어본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성우 교수가 가족관계를 숨겼다는 식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불안했습니다. 박성우 교수가 이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학교에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나? 정자는 청소도구를 챙겨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교수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냥 참을 걸 그랬어. 이제 교수님한테 피해가 가겠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를 향한 그리움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정자는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출근하자마자 학과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학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교수님, 잠깐 들어오시겠습니까? 정자는 복도 한쪽에 몸을 숨겼습니다. 박성우 교수가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이 닫혔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박 교수님, 요즘 학교 커뮤니티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문 말씀이신가요? 학과장이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어머니가 우리 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신다는 소문입니다. 교수님이 고아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가족이 계신데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교수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고아원 출신입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다.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소문이 나온 걸까요? 며칠 전에 청소하시는 분과 오시면서 대화하시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물건에 대한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가족 관계는 전혀 아닙니다. 학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교수님, 학교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커지면 신뢰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수님 평판에도 좋지 않고요. 성우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세요. 정자는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 때문에 박성우 교수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정자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입을 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저 젊은 교수님이 피해를 보잖아. 정자는 자책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정자를 짓눌렀습니다. 민수를 향한 그리움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정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박성우는 학과장과의 면담 이후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의 의심 어린 시선,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자의 눈물. 그 모든 것이 성우를 괴롭혔습니다.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그 시계가 어떻게 자신에게 온 것인지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고. 주말 성우는 차를 몰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찾는 길이었습니다. 고아원 건물은 예전보다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복도가 보였습니다. 성우는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성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장실에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성우를 키워준 김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저 성우입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안경을 벗고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성우구나. 얼마만이냐? 정말 오랜만이다. 김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지냈니? 소식은 듣고 있었다. 교수가 되었다며?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성우를 의자에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연락도 없이 찾아오다니. 성우는 손목에 시계를 풀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원장님, 이 시계 기억하세요? 김 원장은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 내가 대학 들어갈 때 줬던 시계지. 기억나는구나. 성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이 시계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저는 기증받은 물건이라고만 들었는데요. 김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맞아. 기증받은 거야. 지역 복지재단에서 바자회를 열었었거든. 거기서 받은 물품이었어. 성우는 더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기증한 건지 아세요? 김 원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김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뒤적이더니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있다. 여기 기록이 남아있네. 김 원장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보자. 2015년 복지재단 바자회 기증 물품 목록. 여기 있구나. 고 김민수 유품이라고 적혀 있네. 성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요? 고인의 유품이었던 건가요? 김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당시 유가족이 어려운 형편이라 유품을 기증했나 봐. 복지재단에서 그런 물품들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나눠줬거든. 성우는 시계 뒷면을 김 원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원장님, 이 각인 보세요. 민수에게 사랑을 담아 엄마가라고 새겨져 있어요. 김 원장은 안경을 다시 쓰고 각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선물이었던 거로군. 성우는 김정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시계를 보며 울던 그 모습. 원장님, 그분 어머니가 저희 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우연히 만났는데 시계를 보시고는 우셨어요. 김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들을 잃고 시계까지 팔아야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성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김 원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성우야, 그런데 말이다. 김 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너 고3 때 시력 잃을 뻔했던 거 기억하지? 각막 문제로.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수술받고 나았죠. 김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각막 기증 받았잖니. 익명 기증자였지. 혹시 그 기증자가 누군지 확인해 본 적 있니?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익명이라서 알 수 없다고 들었어요. 김 원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야,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병원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기증 코드 같은 거 말이야. 성우는 김 원장의 말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원장님 무슨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김 원장은 시계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김민수라는 이름, 이 시계, 그리고 내 각막 기증. 혹시 모르잖니? 성우는 원장실을 나와 곧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예전 수술받았던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성우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각막 이식 수술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월요일 오전 성우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무기록실에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2010년 3월에 각막 이식 수술 받으신 기록이 있네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성우는 긴장했습니다. 기증자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명 기증이라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증 코드는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자는 컴퓨터를 확인하고 메모지에 숫자를 적어줬습니다. 이 코드로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문의하시면 기본적인 정보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우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코드를 알려주고 기증자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기증자는 김민수님입니다. 2010년 2월에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받으셨고 장기기증 의사에 따라 각막을 포함한 여러 장기를 기증하셨습니다. 유가족은 어머니 김정자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우는 전화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자, 맞나요?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우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내 시선을 살린 거였어.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자신이 볼 수 있었던 것,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 모든 게 김민수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수의 어머니가 바로 김정자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성우는 곧바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이미 저녁 6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캠퍼스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본관 건물로 들어가 청소 직원 휴게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복도를 걸으며 김정자를 찾았습니다. 3층, 2층, 1층을 모두 돌아봤지만 정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지하 청소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청소 창고 앞 낡은 의자에 김정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구부정한 등, 흰머리가 섞인 머리, 낡은 청소복. 그 모습이 성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다가가 정자의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성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놀란 눈빛. 교수님? 정자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성우는 손목에 시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어머님. 성우는 말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성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성우가 다시 불렀습니다. 정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교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때문에 교수님이 곤란해지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다 의심하고 학교에서도 문제 삼고.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정자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제 각막 이식 기록을 확인했어요. 기증자 코드도 받았고 장기 이식 관리센터에도 확인했습니다. 정자는 성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고3 때 시력을 잃을 뻔했습니다. 각막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그때 각막 기증을 받았습니다. 익명 기증자였습니다. 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성우는 더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 기증자가 민수 씨였습니다. 김민수 씨, 어머님 아드님이셨습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성우가 재빨리 정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앉으세요. 성우는 정자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정자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정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성우는 정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시력, 제 인생, 다 민수 씨의 선물로 얻은 겁니다. 성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민수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앞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공부도 못했을 거고 교수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민수가 선택한 거예요. 민수는 장기 기증 의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정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민수 씨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입니다. 사랑으로 키우신 덕분이에요. 성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 들었습니다. 이 시계가 어떻게 제게 왔는지, 정자 씨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이 시계를 기증하셨는지, 정자는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우의 손에 들린 은빛 시계. 정자가 민수에게 선물했던, 민수가 사랑했던, 그리고 정자가 울며 팔았던 그 시계.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빚도 많았고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수 물건들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정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시계를 정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제 이건 돌려드려야 합니다. 원래 주인에게요. 정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이제 교수님 거예요. 민수가 교수님한테 준 선물이에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어머니 것입니다. 민수 씨가 어머니께 받은 사랑의 증표예요. 제가 가질 수 없습니다. 정자는 계속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기증한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빛을 주려고 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은빛 시계.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민수의 체온이 남아있던 그 시계. 교수님, 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이제 당신 거예요. 그 아이가 당신에게 주고 싶었던 거니까요. 당신 손목에 있을 때 그 아이도 살아있는 거예요. 정자는 울며 웃었습니다. 민수가 당신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당신이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게 민수가 원했던 거예요. 성우는 시계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정자는 성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제 아들이 헛되이 떠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요. 민수가 당신 안에 살아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울고 위로하고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지하 청소 창고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민수로 연결된 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무언가였습니다.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민수는 떠났지만 민수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눈 속에서, 정자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그 은빛 시계 속에서. 며칠 후 대학 커뮤니티에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학교 측에서 직접 올린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허위 소문 관련 공지 및 경고. 공지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최근 교내 커뮤니티 및 학생들 사이에서 경영학과 박성호 교수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유포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장기 기증 및 유품 기증과 관련된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가족관계 은폐나 특혜와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근거 없는 소문 유포 시 학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공지가 올라간 후 커뮤니티는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댓글로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도 안 하고 말을 퍼뜨렸습니다. 교수님께 죄송합니다. 박성호는 그 글들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오해가 풀린 것입니다. 하지만 성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김정자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괜찮을까?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을까? 새학기 첫 강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캠퍼스를 비쳤습니다.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301호 강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성우는 김정자를 만났습니다. 정자는 청소 도구를 들고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들어 성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자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깊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첫 강의시죠? 정자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긴장되네요. 정자는 성우의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은빛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그 시계를 보며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민수도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성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다 민수 씨 덕분입니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이 노력한 겁니다. 민수는 그저 조금 도와준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연결이 있다는 것을요. 성우는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교탁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80명 정도 되는 학생들, 모두 기대에 찬 눈빛으로 성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삶을 이어주는 연결의 힘학생들이 노트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성우는 학생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성우는 교탁에 기대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과 연결 덕분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까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손목의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교수로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한 분의 희생 덕분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시력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각막 기증 덕분에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성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장기 기증을 통해 여러 사람의 삶을 살렸습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저는 그분 덕분에 책을 읽을 수 있었고, 공부할 수 있었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칠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여러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건 누군가의 사랑 덕분입니다. 강의실 맨 뒤에서 김정자는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다가 성우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단에 선 성우의 모습,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손목에서 반짝이는 은빛 시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성우의 손목 시계 위로 반짝였습니다. 빛이 시계에 반사되어 강의실 천장에 작은 별처럼 흩어졌습니다. 정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내 빛이 저 아이 눈에 살아있구나. 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는 떠났지만 민수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성호를 통해 그 학생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닦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적셔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가 헛되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 민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호의 강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연결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도움. 그것들이 모여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성호는 미소 지으며 다음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자는 청소를 마치고 수레를 밀며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애야. 우리 민수 대신 행복하게 살아라.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캠퍼스 나무들이 새싹을 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정자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떠났지만 민수의 사랑은 여전히 정자 곁에 있었습니다. 성호를 통해 그 학생들을 통해 그리고 정자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모습만 바꿔 누군가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민수의 사랑이 그랬고 정자의 사랑이 그랬고 성호의 감사가 그럴 것입니다. 연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꿔 계속 이어지고 퍼져나가고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 정자는 수레를 밀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동요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며 정자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